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참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에 저희 PPT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딱 10분 아까 우리 질문하셨던 분에 대한 대답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어서 황현필이라는 구독자 100만이 넘는 역사학자 선생이라고 하지만 가짜죠. 그라운드C의 황현필이라고만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1시간 반, 2시간 반, 15분짜리 다양하게 있어요. 그 사람이 CIA 문건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승만이 뭐 나빴다라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거짓이었는지를 진짜 그 CIA 기밀문서 원문을 그냥 바로바로 한 줄 한 줄 해석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그렇죠. 기독교인은 무식하면 안 돼요. 왜?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알아야죠.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서 우리 자손,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키워야 할 의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라는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시죠. 책의 모양은 저렇게 생겼어요. 이쁜 핑크색인데요. 제목이 난중일기예요. 그래서 6.25 동란을 지나면서 대통령과 함께 당연히 동행하면서 지었던 일기처럼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책의 컨텐츠는 챕터가 5개입니다. 그래서 기습 남침, 낙동강 방어선에 대한 대통령의 역할, 서울 수복 제목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영부인이죠. 그동안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공모가 있었으나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한 마감을 했었던 사람을 기억하실 거고, 우리나라 첫 번째 영부인이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1933년에 스위스 여행 중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해외에 알리려고 나갔던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카페에서 우연히 합석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고 그렇게 교제를 하다가 1년 뒤에 결혼을 하시죠. 그래서 영부인으로 있다가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자진해서 하야하셨어요. 이 백성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면서 이렇게 일어났다면 나는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러시면서 스스로 하야하셨지 강제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와이로 가셨죠.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잠깐 쉬었다가 내가 내 조국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셨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못 돌아오시게 막았어요. 하와이에 계셔서 정말 간단하게 2박 3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생각하고 가셨다가 못 돌아오셔서 가슴 아픈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프란체스카 여사가 고향인 오스트리아로 갔다가 1970년에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영부인으로서의 대우를 이제 그때 조금 받으시면서 여생을 보내시고 돌아가셨지요. 자, 에피소드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모든 에피소드를 제가 다 설명을 드리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 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머리맡에 머젤 권총 한 자루. 늘 잠을 잘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머리맡에 권총을 두고 주무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면 당신과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 줄 티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죠. 계속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서 대전으로 대구로 이렇게 남하하면서 내가 이 마지막을 여기서 지킬 거야. 절대로 한반도 밖으로 또 다른 망명 정부를 세우진 않을 것이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공산당이 내 목전까지 오면 당신을 쏘고 공산당을 쏘고 나를 쏘고 그렇게 내가 최후까지 나라를 지킬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프란체스카 여사는 꿈을 꾸었다고 해요. 대통령이 나를 쏘았다. 자, 그래서 이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대통령이 나를 쐈는데 한 발이 안 죽어서 그 총상을 입은 상태로 공산당에게 끌려다니면서 모진 그런 이게 비참한 그런 일을 당하는 것들을 꿈꾸고 깨어보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던 그런 일화들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는 대통령은 항상 우리 아이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아시나요?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다라고 칭했었던 그 아이들은 바로 전쟁에 나섰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우리 청년들을 아이들이라고 칭하고 있나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 아들도 작년에 제대를 하고 올해 복학을 했는데요. 제가 군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른들이 이 나라의 청년들을
나의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프란체스카 여사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에피소드는요.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했던 거죠. 자, 써보지도 못한 땀띠약이라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쟁통에 그 당시에 뭐 선풍기가 흔했겠습니까? 에어컨은 꿈도 꾸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피난 생활 중에서 너무나 땀띠가 많이 나고 씻을 물도 많지 않고 그럴 때 너무너무 대통령을 맨날 씻겨드리고 하는데 땀띠가 너무 심해서 진물이 났었다고 하죠. 그런데도 약을 구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못했었다고 해요. 대통령께서 감히 우리나라 모든 피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약을 구해서 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절대로 약을 구하려는 시도를 하지 마라. 그렇지만 옆에서 보셨던 안사람으로서의 그 안타까움으로 워커 장군에게 부탁을 해서 땀띠약을 구했는데 약을 받고 잠깐 부엌에 들어간 사이에 대통령이 그 약통을 보고는 그 자리에 들어온 장군에게 통째로 다 이거 애들에게 갖다 줘라. 누구 애들이요? 우리의 청년 아이들. 그 속에는 친정에서 보내온 비타민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엄마가 보내준 비타민인데 말도 못하고 그냥 통째로 아이들에게 군인들에게 전달을 했었다는 에피소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대통령이 나를 쐈다. 진짜는 아니고요. 어떻게 꿈속에서 대통령이 그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줄 티켓이라고 했었던 그 권총 한 자루로 본인을 쏘고 근데 죽지 않고 끌려다니면서 모진 그런 참상을 당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에피소드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결코 도망가지 않겠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로 런승만입니까? 얼마나 많은 프레임으로 우리의 국부를 비겁자로 몰아세우고 있는지 우리는 진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독립에 미친 사람이었죠.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국으로 전 세계로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을 알리러 돌아다니면서도 절대로 미군의 그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나라가 곧 독립할 건데 내가 왜 남의 나라 국적을 하냐. 여러분 해방하기 전이었으니까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었죠. 그러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해외를 다닐 때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오고 가는 길이 편했을 텐데 불구하고 절대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이 얼마나 그분의 신념을 대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편하게 달릴 수 있는 것들을 거부하고 내가 끝까지 자유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그 각오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각오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그 결실을 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던 분이 이제는 통일을 해야 된다. 사실 이 책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자유중국에서 우리나라에게 당신들을 돕기 위해 파병하겠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중공군인데 우리를 도와줄 필요 없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겠다. 그리고 연합군이 계속해서 3파선을 넘어서 진격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을 때 끝까지 가야지. 왜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당신들이 자꾸 후퇴를 하려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싸울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결정권은 없었죠.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가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시던 우리 대통령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계시다라고 하시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셨던 기도문 한번 속으로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행하기에 심신이 모두 감당할 수 없어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한국 민족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로 나라를 버린 사람이라고 오해받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미안함이 없으신가요? 저는 이 시간에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2의 건국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해가는 조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고 나라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수술이 대필했었던 그 시대, 그래서 그것들을 이끌었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경제부흥을 이끌었던 박정희 대통령. 사람은 여러분 저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배우지만 근데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은 있었죠. 우리가 그러나 무엇을 본받고자 합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세우고자 했었던 그 마음, 그분이 말씀하셨던 기독교 입국론이 오늘 두 분의 강사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맥락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썩어져가는 조선을 어떻게 하면 새로 세울 수 있겠지? 정치를 바꾸면 되나? 근데 들어봤더니 정치 바꿔봐야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이 정치가 제대로 작용을 하겠어?
결국 들여다보았더니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자유민주주의라는 올바른 정치가 실현이 되더라. 그래서 기독교로 살아야만 나라가 산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이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승만 포럼을 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국부와 국모. 우리는 이렇게 그렇죠? 나라의 대통령 왕은 백성을 자식으로 그렇죠? 어버이라고 우리는 얘기했잖아요. 지금의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말 국부와 국모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제2의 건국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나라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고 그걸 실현해서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냈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믿음을 저희가 꼭 배우고 우리 자녀를 깨워서 우리 자녀를 세워주세요. 믿음을 세대에서 세대로 물려주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하죠. 내 자녀가 지금은 엄마의 눈치 때문에 중고등부에 나오지만 청년이 되고 독립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더라.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삶으로 실천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관련된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프란치스카 여사가 비록 외국인이지만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며 어머니로서의 마음을 품었었는지 되새겨보시고 우리도 역시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기성세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